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2시 14분. 분석 기준으로는 수요일인데요. 이거 뒤통수가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비싸요. 비싸다라는 건 공감하셔야 돼요. 제가 오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 비싸요. 다 비싸. 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뇌구조가 볼벤 20 상단선을 넘으면 아무 생각을 못 해요.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같이 볼벤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오늘처럼 볼벤 20 상단선을 넘어버리면 그냥 보유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방 보시는 분들은 잘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방이 문제예요. 하방이 안 떨어져. 계속 그 개인 현물 매도를 시키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걸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데 자금이 움직이는 걸 보면 내려갈 수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나스닥 100 지수가 0.88%가 빠지는데 안 내려요. 야간 선물은. 돈이 상방으로 배팅이 돼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일봉 보고 저가 지키면 사시고 고가 지키면 파시고 그것만 하면 돼요. 왜? 지금은 돈은 상방이고 차트는 하방이에요. 차트는 하방이라고. 이 가격이 비싸다고요. 굉장히 비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돈을 보면 아래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차트가 거꾸로 움직이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한 방향을 보는데 거꾸로 움직이니까 양쪽 방향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뭐만 본다? 3일봉만 봐요. 3일봉. 3일봉. 아직 골도 안 났죠?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358.23을 찍었으면 이게 지금 마무리가 돼서 밑으로 내려 꽂아도 상관없는데 안 찍어요. 358.23을 안 찍어. 안 찍고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미국 증시가 빠져도 별 반응이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아예 오르내고 처박든가 아니면 빨리 골드를 내고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 되는데 골드도 안 나고 처박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이해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일목으로 보면 왜 오르는지는 이해가 돼요. 일목만 보면, 일목균형표를 보면 왜 오르는지 이해된다고요. 왜냐면 골드를 냈으니까 완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갑자기 3월 18일부터 순매도로 바꿨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 이제 3조 3천억까지 왔는데 순매도로 이게 한 달로 보면 꽤 큰 돈이에요. 3조 원이 저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3조 원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분기로 봤을 때 3조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분기로 보면 3조 원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2023년도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에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13.5조입니다. 13.5조.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3.3조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승폭은 작지 않아요. 예, 상승폭은 작지 않습니다. 작년 변동폭이 한 90%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90%. 그럼 지금 355면 42%가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42%가 올랐는데 그럼 절반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예, 작년 변동폭의 절반을 회복했어요. 절반을 회복했는데 매도가 3.3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생각된다고요. 작년에 상승할 때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18조입니다. 18조. 예? 18조를 매도하면서 400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은 3.3조를 매도해가지고 절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 찜찜한 거예요. 상승폭 대비해서는 너무 매도 금액이 좋고 사실 개인의 매도 금액보다 더 황당한 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죠. 예. 개인은 매도하면 상방이지만 외국인은 매도하면 하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매도가 4조 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3.1조 원을 산 거죠. 최근에 3.1조 원을 샀는데 아직도 4조 원의 매도가 남아있다라는 게 이게 의문스럽고요. 심지어 3월 14일 종가가 얼마냐? 3월 14일 종가가 얼마냐면 340이에요. 예? 그러니까 340부터 15% 올리는데 3조 원을 배팅했어요. 예? 340에서 15%. 예. 요거 올리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3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죠. 예? 아니 340에서 313 사이면 27%예요. 그러니까 27% 올리는 동안 7조 원을 매도했다가 15% 올리는데 3조 원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선 매도치고 고점에선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굳이 매집을 포기하고 증시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봉만 보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고 뭔가 상승장의 모습을 갖췄는데 실제로 봉 안에 들어있는 거래 내역을 보면 340 아래에서는 매도치고 340 위에서는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의 머리 구조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2023년도 11월 달 바닥 찍을 때도 외인이 매수했고 2024년도 1월 달 조정할 때도 외국인은 매수했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내내 매도 쳤습니다. 2024년도 7월 12일부터 내내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게 지금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이제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3이에요. 고3. 고3 학생이 아니다. 고3 학생이라고 치고 1학년 때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았어요. 2학기 때도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았습니다. 자 2학년이 됐어요. 중간고사 10점 맞고 기말고사 20점 맞았어요. 2학기 돼서 중간고사 5점 맞고 기말고사 10점 맞았어요. 자,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은 학생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학생일까요? 그렇죠? 이 친구 고3이 됐는데 고3 1학기 때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고3 2학기인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1학년, 2학년 때까지 전교 꼴찌하던 애가 3학년 돼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등생이라고 말해요. 예? 우등생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상황을, 아, 그 학생은 진짜 우등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우등생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1학년, 2학년 땐 꼴등했거든. 예? 1학년, 2학년 때 꼴등했는데 고3 되니까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교 1등 하고 있는 이 학생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 왜 이 학생이 성적이 좋아졌을까? 그걸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예.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지내보셨을 테니까, 예. 그냥 고1 때 1등 하던 애들은 고2 때도 1등하고 고3 때도 1등이에요. 예. 그렇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고1 때, 고2 때 1등 하다가 고3 때 10등 하는 애는 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1 때 뭐 10등하고 고2 때 10등 했는데, 고3 때 1등 하는 학생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고1 말 성적이 고3 성적이더라고요. 네?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고1 때 올라간 애들은 그대로 유지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다 터득한 애들이기 때문에 고2를 가도 똑같아요. 네. 방법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네.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놀지 않는 한. 네? 놀지 않는 한 계속 꾸준히 가죠. 근데 고1 때 못 따라간 친구들은 고2가 되면 더 못 따라가요. 왜? 고1 때 부실하기 때문에 고2 때 그 고2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가야 되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주식시장 가능한 거예요. 고1 때, 고2 때 전교 꼴등 하던 애가 지금 고3 때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요. 대단하다고. 예. 네. 왜냐? 대단하니까. 근데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케이스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일어나고 나면 인정한다고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응?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왜냐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독일군이 유태인을 죽인 게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악한 행동이라고요.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의 관점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 일어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평가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걸 현실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상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진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8거래일 동안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이 탄핵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공매도가 개시되면 또 방향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맞이해 봐야, 그리고 그 상황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일목균형표상의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계속 공략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3일봉의 선행 스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이 현물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내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세요. 네? 내일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돼요. 근데 내일 고가 안 넘으려면 개파락이 나와야겠죠. 네? 개파락이 나와야 개인한테 매수를 넘길 거 아니에요? 개파락이 나와서 하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해야 이제 개인한테 매수가 넘어갈 거고, 개인한테 매수가 넘어가야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고가를 넘겨버리면 일목상으로는 358.23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락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상방으로 가야 되는 목표치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알고 거래하시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일단 고려는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뭐 상방을 잡든 하방을 잡든 고려는 하시고 계셔야 되니까 보이는 수치들을 나열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이제 3거래일 남았나요?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변화가 오면 이제 변화가 온 대로 정보를 제공할 거고,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제 남아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는 3일봉 말고는 볼봉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3일봉을 못 보시니까 이건 세팅을 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제공하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일봉의 목표치가 아직 살아있고, 3일봉의 목표치까지 가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서 고가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유지되면 358.23까지는 간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 매수에 나서면 이제 상방은 종료하고 하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봉을 그려놓은 모양새만 봤을 때는 아직 상방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